자, 이어서 역함수 이제 들어가 봅시다. 뭐야? 자, 역함수 들어가 봅시다. 어, 자, 역함수도 좀 개념적으로 많이 털리거든. 그러니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역함수라 하면요, 어떤 함수 대인관계에 대해 반대 관계 있지. 반대 관계를 만들었더니 하필이면 함수라는 뜻이야. 자, 뭔 소리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어. 그럼 대인관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됐니? 아이고. 우리 원래 x에서 y로의 함수란 말이야. 자,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바는 이게 아니라 이제 거꾸로 관계란 봤어. 지금 1이랑 뭐랑 대응돼? 6이랑 대응되지? 근데 거꾸로 y에서 x로의 대응을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야. 완전 반대 관계. 그러면 1이랑 6이 대응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6이 1에 대응된다 말을 할 수 있지. 이 반대를 거꾸로 생각하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정의역이 2고 치역이 7이 아니라 거꾸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정의역이 7이고 거꾸로 치역이 2가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대응관계를 반대 방향으로 하되 대응되는 놈들은 다 같아야 돼. 이게 역함수야. 근데 함수 f의 역함수니까 f의 반대다라고 해서 인버스라고 읽고요. 위에나 표시는 마이너스 1을 붙여주는 거야. 지수처럼. 그래서 f라는 함수의 역함수는 f 인버스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죠?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반대라는 뜻이야. 반대. 인버스라는 건 뒤집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이게 바로 역함수인 거야.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관계를 볼 때 원래 함수 있지. 원래 함수. 그러니까 역함수 만들기 전에 원래 함수는 이 관계가 1이랑 6이랑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f1은 6이라 썼잖아. 근데 역함수를 만들면 6이랑 1이 6 넣었더니 1이 되는데 이렇게 써야지.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f의 인버스에다가 6을 대입했더니 6을 대입했더니 뭐가 되었다? 1이 되었다. 1이 되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사실상 이거죠. 이 1이 있고 여기 6이 있는데 역함수가 되면 치역이었던 게 정의역이 되고 정의역이었던 게 치역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결과적으로 뭐랑 뭐가 바뀌는 거야? 결국 x랑 y가 뒤집히는 거야. 뒤집히는 거. 그 관계가. 됐죠? 정의역 치역 관계가 치역 정의역 관계인데 대응 구조는 똑같아야 돼. 바뀌면 안 돼. 그건.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f2가 7이었지 지금. 최초에 이렇게 대응됐거든. 근데 역함수에 넣어보면 결국 2랑 7이 뒤집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f 인버스 7은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마찬가지죠. f3은 8이거든. 지금 이 그래프 관계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거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f 인버스에다 8을 대입하면 3이 된다는 거죠. 일련의 이런 구조들. 자, 여기서 4 대입하면 5 나와야지, 원함수가. 4 대입하면 5가 나온다. 근데 역함수에다 내면 5 대입해야지 4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뒤집은 관계를 말을 하는 거야. 뒤집은 관계. 이 관계. 이 관계를 다 역함수라 그러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다.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이 튀어나오는데 당연한 얘기기도 해. 역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야, A 대입하면 B 나오는 함수를 역함수 만들면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B 대입하면은 역함수에다 A가 튀어나오고 뒤집은 거를 함수로 만드는 거니까 당연한 건데 애들 되게 어려워요, 이거. 쉽지? 그렇다. 쉽다는 거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니지, 지금? 자, 그리고 자, 원래 F에서 정의역이었던 게 F 인버스에서 뭐가 된다? 공역이 되는 거고 거꾸로 원함수에서 공역이었던 것들이 이제 역함수에서는 정의역이 된다. 공역과 정의역이 뒤집힌다는 거야. 당연한 얘기겠지. 자, 그리고 얘를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 보통 x랑 y를 대응시키는 구조를 함수를 하니까 fx는 y라고 표현을 하지. 근데 이걸 역함수를 만들면 어떻게 돼? 저 위치가 바뀌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인버스에다가 y를 쳐넣어야 정의역인 x, 원래 함수의 정의역인 x가 튀어나온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원함수가 x에서 y로의 대응이라면
x에서 y로의 대응이라면 거꾸로 역함수 y는 x로의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되게 쉬워. 그 뒤집어서 함수 만든 거야. 이해했지?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아니, 이거 좀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정리해 보세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 역함수가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냥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 뒤집으면 무조건 역함수 아니거든. 자, 너희들 함수 조건 중에 뭐 있었지? 자, 좀 복습 좀 해볼까? 어떤 대응이 함수라는 어떤 특별한 대응이 되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되죠? 바로 모든 정의역이 대응되고, 자, 정의역이 모두 대응돼야 돼. 대응되지 않은 정의역이 있으면 안 돼. 두 번째는, 음, 정의역이 대응돼야 되는데, 정의역 한 개당 치역이 몇 개 대응돼야 돼? 한 개가 대응돼야 되거든. 막 두 개 대응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럼 아예 함수가 아니야. 자, 무슨 얘기냐? 자, x, y 있고 1, 2, 3, 4 있고 2, 4, 6, 8 있다 치자. 자, 그때 x에서 y로의 대응을 f라고 해보자. 오케이? 자, 그렇게 했을 때 대응을 이렇게 보여줄게. 1은 4로 대응되고 2는 4로 대응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응되고 이렇게 대응된다. 됐지? 자, 그러면 f는 함수 아니야? 함수 맞지? 왜 1, 2, 3, 4라는 모든 정의역이 대응되고 또 x 하나당 y 하나 대응되잖아. 자, 그러면 이게 함수면 이놈의 역함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자, 역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거꾸로 2, 4, 6, 8이 정의역이 돼야 돼. 그치? 그래서 대응을 시키면 거꾸로 4가 어떤 문제가 생겨? 4가 1과 2에 동시에 대응돼야지 이렇게. 이해인데? 정의역 하나가 공역 두 개를 선택하면 이건 함수가 아니야 더 이상. 이해돼? 따라서 함수가 아니니까 역함수 못 만드는 거야. 이해됐어? 자, 따라서 안 된다. 뭐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f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였어? 지금 그냥 함수긴 함수인데 저 어떤 함수는 아니야? 1대1 함수는 아니야. 1대1 함수 기억나?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첫 번째 정의역이, 자, 1대1 대응이라는 개념 한번 보자. 두 가지였지. 정의역이 다르면 그 함수값도 다르다 라는 얘기였어. 근데 정의역이 지금 2랑 3으로 다른 의미도, 다시 정의역이 뭐랑 뭘로? 정의역이 1과 2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응되는 값이 똑같지, 4로. 1대1 함수가 아니거든. 1대1 대응도 아닌데 역함수를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 역함수의 정의역, 즉 4가 대응되는 게 공역 두 개인 1, 2 다 대응되니까 안 된다고. 알았어? 그래서 일단 무조건 1대1이어야 돼. 1대1. 그렇지? 자, 근데 만약에 1대1 함수라 하더라도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으면 또 역함수 만들어도 함수가 안 돼. 무슨 얘기냐? 자, 만약에 원함수가 1, 2, 3, 4, 1, 3, 5, 7, 9 이렇게 있는데 잘 봐. 원함수 f가 이렇게 돼 있다 해봐. 아, 야, 여. 그럼 어때? 일단 정의역 1, 2, 3, 4 다 대응되지. 함수야. 그리고 하나당 y 하나에 안 겹치지. 그러니까 1대1 함수 맞거든. 되지? 그 역함수 존재하는가? 해서 해봤더니 자, 뒤집어. 이렇게가 역함수지. 1은 1로, 5는 2로, 7은 3으로, 9는 4로 가지. 근데 역함수의 정의역에서 문제가 생기지. 3이 대응되는 놈이 없어. 이해돼? 즉 역함수 만들기 전에 공역이랑 치역이 다르잖아. 선택이 안 된 놈이 있지. 그리고 역함수라는 건 공역이 정의역이 되거든. 정의역에 대응한다는 원소 있으면 아예 함수가 아니야. 그건 애초에. 그러니까 역함수 못 만들어. 이해했습니까? 다소 복잡해 보여도 두 가지 조건을 지금 챙겨야 됩니다. 첫 번째 뭐죠? 1대1이어야 돼. 1대1. 이렇게 x 두 개가 하나의 y를 가리키면 안 돼요. 역함수 만들어서 못 만들어. 왜? 정역 하나에도 두 개 연결되니까. 자,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다르면 대응되지 않은 정의역이 생겨요. 역함수 만들 때. 그래서 함수가 아니게 돼. 됐습니까?
따라서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결국은 1대1 대응입니다. 왜죠? 1대1 만족하면서 공역 지역 딱 같은 게 1대1 대응이라는 함수였거든. 그래서 1대1 대응 얘기할 때 선생님이 이거 나중에 역함수 때문에 등장하는 개념이라 얘기했잖아.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 이 개념 때문에. 알았죠? 뒤집어서 함수가 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요거 정리해 봅시다. 자, 지금 공부한 부분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공부했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그렇다. 자,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근데 이게 어떤 함수를 딱 보고 이게 역함수를 가질지 안 가질지를 파악하는 경우 다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래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자, 우리 옛날 과거에 며칠 전에 했던 걸 기억하시면 돼. 얘들아, 1대1 대응 함수 어떻게 그려졌지? 내려가다 올라가거나 올라가다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랬어. 왜? 그러면 다른 x에 똑같은 y가 대응되기 때문에 역함수 못 만드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해됐지? 자, 요걸 좀 기억하신다면 결국은요.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있냐 없냐는 결국은 1대1 대응의 그래프처럼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단조롭게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역함수를 가지는 거야. 아시죠?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뭐 주제를 많이 써놨는데 두 가지의 큰 예를 들어놨어. 여기 봐. 이차 함수처럼 아래로 올라왔다. 감소랑 증가가 이제 교차가 되잖아.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두 점은요. 요 점과 요 점은 y 값이 같지. 그지? y 값이 같은데 x 값은 두 개지 서로 다른 x1, x2로 잡을게. 자, 그렇다면 자, 정의역 R로 잡으면 x1, x2라는 두 정의역에 서로 다른 정의역에 대해서 이거 y 값으로 잡을게. 이 함수 값을요. 이 y 값. 이 y 값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지금. 이해됐냐? 지금 이 함수는. 근데 역함수를 만들어봐. 그러면 이쪽이 지금 정의역이 되고 정의역 하나에 공역이 몇 개 대응되는 거야? 두 개 대응되지. 그럼 애초에 함수가 아니게 돼버려. 역함수 안 가진다고.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도 올라가면 안 돼. 거꾸로 올라가도 내려가도 안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심지어 이렇게 되면 아예 끝나는 거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얘 안 돼. 그냥 쭉 올라가든지 쭉 내려가야 돼. 그 다음에 자 1대1 대응 조건 중에서 뭐랑 같아야 된다 그랬지? 치역이랑 공역 같아야 된다 그랬지. 치역이랑 공역이 같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야. 끊어진 경우. 봐봐.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끊어져서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공역은 실수 전체라 치면 치역은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랑 여기만 치역이 되지. y축에 표현을 해보면. 그렇지. 중간에 비어있는 거 보이냐? 그렇지? 그 치역과 공역이 같지가 않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까처럼 결국 대응관계로 보면은 결국 y가 정의역으로 바뀌었을 때 정의역 중에 대응되지 않는 저 삼과 같은 일이 일어나. 안 되겠지? 이해했습니까? 즉 결론 끊어지지 않으면서 단조 증가 단조 감소 마치 이 친구처럼 단조 증가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습니까? 이해됐죠? 끊어지거나 이렇게 아래로 그러니까 감소 증가가 반복되거나 이러면 안 돼. 알았죠? 이렇게 깔끔하게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정리해 보시죠. 자, 무슨 주제로 했냐면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는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되면 안 돼. 안 되는 경우를 보여준 거야. 두 번째, 이렇게 끊어지면 안 돼. 됐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단조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감소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정리하시고요. 자, 근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선생님, 뭐하러요? 그죠? 약간 그런 짐승 같은 인간들 있잖아. 그 목적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면 그지? 막 왜 해야 되는지 뭐 따순구나하고 그죠? 사실 나도 그랬어. 그래서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줘서 그냥 했어. 그지? 근데 잠깐 정리를 좀 해준다면 이게 필요해. 언제 필요하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산업전선 이렇게
이 수학을 응용을 할 때 역함수 개념을 많이 쓰게 되고 실제로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상태야. 무슨 얘기냐? 봐봐. 하나에 메로나가 500원이잖아. 그지? 그 메로나 하나 사면 500원 내지. 두 개 사면 1000원 내잖아. 그러고 세 개 사면 1,500원이고 네 개 사면 2,000원이잖아. 자, 거꾸로. 내 2,000원 냈다? 몇 개 산 거야? 네 개 샀잖아. 이것이 역함수야, 이게.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뭐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렇게 단순할 때는, 선생님 그냥 암산하면 되잖아요. 근데 무슨 이런 거 있지. 뭐, 기온이 어떠면 분자의 분당 회전수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거. 굉장히 복잡한 식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 개념이 필요해. 알았죠? 그래서 뭐 그런가 보구나 싶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 역함수는 어떻게 구할까까지 나가버리면 너 이제 대갈통이 터지기 때문에 문제를 좀 더 풀고 그다음에 나가도록 합시다. 가셔서요. 자, 역함수의 정의 여기 1번 보시면 없나? 좋지? 프린트 있지? 연결돼 있지? 자, F라는 함수 주어졌죠? 자, 근데 함수 봐봐. 얘들아, 일단 함수 맞지? 즉, 모든 정의역이 연결되어 있지. 그리고 정의역이랑 연결된 치역 봐봐.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치역이? 없지. 1대1 대응이야. 자, 그리고 공역 중에 선택 안 된 공역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 같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이고, 따라서 역함수 가능합니다. 자, 역함수 어떻게 그린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역함수지, 얘들아.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역함수지. F 인버스라 읽으시고요. 반대로 가면 돼. 정의역이 이제야. 얘가 정의역이야. 자, 그럼 A 선택하면 3, B는 1, C는 2, D는 4로 가는 게 역함수야. 이 관계가. 그 반대로 가는 거야, 반대로. 자, 일단은 F2는 원함수잖아. 역함수 하기 전에. 2는 누구랑 대응돼? C랑 대응되지? 는 C 하시면 돼. 그쵸? 근데 F 인버스 C래. 그러면 C랑 누가 대응되는 거야? 이랑 한마디로 얘랑 얘 바뀌었다는 뜻이지. 얘가 정의역이었고 얘가 공역이었는데 정의역이 치역이 되고 치역이 정의역이 되는 상태. 이게 역함수라고. 이게 1, 2번에서 보여주는 거고. 자, 그다음에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잘 봐. 자, 이 합성함수지. F2 봐봐. F2. F2 얼마? C지. 그러니까 요만큼이 C니까 이게 다시 쓰면 어떻게 돼? F 인버스 C지. 근데 F 인버스 C는 얼마? 뭐 C를 다시 이렇게 해서 가는 건 이지. 는 이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가 할 필요가 없는 게 봐봐. 사실은 F2라는 건 2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라는 얘기지 이렇게. 근데 역함수란 건 그대로 왔던 데 돌아가라는 거 아니야? 당연히 2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당연한 얘기야. 자, 이거는 얘들아 봐봐. F 인버스 오브 F3 해봐. 볼 것도 없어. 그냥 3이야. 왜? 갔다가 돌아오니까 3으로 돌아오지 어디로 돌아가. 됐니? 따라서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할 텐데 역함수의 성질에서 F 오브 F 인버스를 하잖아? 그럼 A를 하든 B든 하든 뭐든지 그 정의가 그냥 튀어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냐? 마찬가지입니다. F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F 인버스를 적용해도 결국은 갔다 돌아오게 돼. 결국 무조건. 그래서 정의역 넣었던 게 그냥 튀어나옵니다. 꼭 알아놔. 왜 튀어나온다고? 갔다 돌아오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4번은 그거 볼 필요도 없지. 4번은 뭐야? 그냥 쓴 거야. 역함수랑 원함수랑 섞여 있으면 그냥 원래대로 돌아온 거야. 정의역 튀어나온다. 라는 건 앞에서 또 정리를 할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어려울 바가 없다. 자, 역함수의 정의 한 번 더 볼게. 자, fx를 줬고 정보 2개 주고 a, b 구해보래. 자, 얘들아, 식 보면 f의 식에 미지수 몇 개야? a, b 2개지. 그러면 우리 식이 몇 개 필요하겠어? 2개 필요하지, f에 대한 식이.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f 인버스 p가 q면요. 뭘 할 수 있어? f에 대해선 q를 넣으면 p가 나오는 거야. 뒤집으면 돼, 무조건. 따라서 주어진 이 조건 어떻게 읽어야 돼? f 인버스 2가 0이다 라는 얘기는 f에 0 넣으면 2 나온다고 읽는 겁니다. 됐죠? x, y 바뀐 거야 그냥. 됐죠?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얘 봅시다. 자, f 오브 f0은 3이래. 자, 요거를 해보는데 f0이 2라고 이미 주어져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란 얘기야? 이게 2란 얘기니까 사실상 f2가 3이란 걸 준 거잖아. 그럼 어때? f에 대한 식 두 개 나왔지? 자, 그럼 대입하시면 돼요. f0은 x좌표에다 0 대입하면 날라가서는 b죠. 이게 2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f2는요. x2 대입해보세요. 2a 플러스 b가 얼마? 3이지. 근데 b가 2란 게 주어져 있으니까 a는 얼마겠어? 2분의 1이어야겠지. 3이 되려면. 따라서 이제 a랑 b를 그냥 구할 수 있겠죠. 여기 b고 a. 그렇죠? 자, 일단 지금 두 문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시작. 자, 아래 계속 나가볼까요? 자, 뭐야? 자, 합성함수와 역함수입니다. 자, 두 함수 f랑 g를 주고 나서 저거 한번 해보래. 그럼 너희들 이거 되게 어려워하거든, 이런 거. 자, 자, 이거 잘 봐.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 이 말뜻이 사실은 g에다가 f 인버스 a를 정의역으로 지금 쳐넣으란 말과 같거든. 이게 2란 얘기야. 그치? 자, 근데 일단 그럼 요 안의 값을 얻고 싶지. 잘 모르니까 얘를 그냥 b로 두자. 잘 몰라서. 다시 써면은 f 인버스 a는 얼마야? b지?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b부터 생각을 해보는데 크게 보면 그러면 g에다가 b를 쳐넣었을 때 2란 얘기 아니냐? 그치? 그런데 우리 gx 알지 지금? 그 b를 쳐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3b 플러스 1이 2조 넘기면 마이너스 3b는 1이지? b가 얼마인 거 알아?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 알아. 그럼 b를 얻었으니까 여기다 쓱 넣어보면 되겠지? 그러면 식에 따르면 f 인버스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 알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밖에 모르지? 그럼 f에 의해서 바꿔주면 위치를 바꿔주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을 그냥 넣었을 때, 그지? 어너수나 넣을 때 a가 된다. 철라는 말은 이게 별거 아니다. 되게 쉽다라는 걸 강조해주고 싶어서 넣은 것 뿐이야. 그지? 원래 이렇게 언어 생활이 더럽지 않아. 자,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2 빼기 3은 a겠죠?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 숫자가 생각보다 이렇게 더럽지? 검산해보자. 자, b는 2는 2, 1, 3분의 1 맞네요. 그죠? 계산하시면 a는 얼마인 걸 알아? 3분의 마이너스 11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해보세요. 자, 녹화를 안 했다.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지금 이게 함수가 그래프로 되게 복잡하게 여기 선들이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 다시 1대1 역함수 존재한다? 그러려면 1대1 함수면서 치역공을 같아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단조 증가 감소 그리고 동시에 연속이어야 돼. 그러려면 자, 주어진 이 f라는 조건이 있지? 어려운 거 아니라 그랬어. 그냥 f를 x1보다 클 땐 1 그리고 1보다 작을 땐 1 그리라는 건데 얘는 미지수가 없이 고정돼 있지? 그럼 실제 문제 풀 때 얘부터 그려놓는 거야 일단. 그런 다음에 나머지 얘는 고정이 안 돼 있단 말이야 k 때문에. 그러면 자 나머지를 그릴 때 단조 증가 또는 감소이면서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이 상태에서 한번 네가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옆에다가. 그렇죠? 결국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2점 지나면서 이렇게 같이 증가해 줘야 된다. 증가하기 때문에 직선은 기울기 0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점은 대입을 해봤자 어떻게 된다고? 대입을 해봤자 그냥 그 2는 2 나와. 왜? 이미 문제에 세팅을 해놓은 거야. 잡아놓은 거야. 이렇게. 그렇죠? 얘는 염두에 이렇게 크게 안 두시고 이거 하시면 됩니다. 자, 해보시오.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낼 순 없잖아. 우리 너무 섭섭하잖아. 그치?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네.